자, EPL 끝났고. 아, 그리고 형들아, 이 공문식 씨의 해외 축구, 공문식의 해외 축구, 이거 유튜브 구독하면 저 경기 많은 날 있죠. 경기 많은 날 리그별로 업데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님들이 좀 보기 편하겠죠. 뭐 1시간 반짜리 통짜로 있는 것보다는, 그지? 아무튼 요 공문식의 해외 축구 요 구독 좀 해주세요. 알았죠? 자, 리그왕 넘어갈게요. 스트라스부르 아직 0승입니다. 영승팀 버프가 있을까요? 내가 저번에 A매치 들어가기 전에 영승팀 버프 내가 얘기하면서 영승팀들 그래도 우리 뭐 꽤나 몇 경기들 맞췄잖아, 그지? 이제 영승팀들이 몇 팀 있긴 해. 있긴 한데, 영승팀을 지금 또 가기에는 아주 부담스럽다고 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타드렌이 관건입니다. 뭐냐면, 제가 스타드렌 언제부터 경기력이 좋아질 거라 했죠?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부터 일단은 첫 번째로 괜찮아진 게 뭐냐면 스타드렌이 안 집니다. 두 번째는 골도 잘 들어가요. 그죠? 자, 오늘 스트라스도 그렇고 렌도 그렇고 핵심 선수들이 한 두세 명씩 빠지는 건 있거든요. 스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미들 수비까지 뭐 핵심 선수들 한 명씩 다 빠지고. 근데 어차피 양 팀 다 그 백업 선수들이 괜찮은 부분이라 가지고 막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생각보다 렌이 배당이 좀 높죠. 렌 배당이. 자, 근데 렌의 지지 않는 경기들, 그리고 렌의 대항전 시작하고 나서의 득점력, 그리고 또 한 가지 100%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100%. 에헤이. 떼고 나가. 뭐냐면 렌이 스트라스만 만나면 무조건 골을 넣어요. 이기든 지든 무승부가 뜨든 뭘 하든 무조건 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100%.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또 한 가지. 이 스트라스부르가 렌을 상대로 득점력이 어떻냐면 반반입니다. 반반. 거의 반반이에요. 골을 넣을 때도 있고 아예 못 넣을 때도 있고 딱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배당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렌 쪽으로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에이. 자. 가. 안고 가라. 아니,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문 좀 잠그고 올게. 배당이 높긴 한데 그래도 랜승을 잡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만약 이 경기 스트라스가 이긴다, 첫 승을 거둔다면은 뭐 주작의 냄새가 살살 나지 않을까.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파리가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라인업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건 있죠. 만약에 이 파리가 아니라 오늘 전력 누수가 없는 뭐 랑스 요 정도였다. 그러면은 아마 찍어가기 좀 불편할 겁니다. 대신 근데 라인업이 확실치 않더라도 니스가 올 시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자체가 안 좋습니다. 전력도 안 좋죠.
그 다음에 그 파브르 감독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성적도 안 좋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지난 경기 때 니스 형님도 기억나십니까? 그 앙제 경기였나? 경기 시작 1분 만에 퇴장당한 거 맞나? 아이가? 맞죠. 1분 만에 퇴장당해가지고 그때 또 졌잖아요. 아무튼 그 저기 뭐냐 토디보도 아무튼 못 나오지. 그 다음에 램지 같은 경우에도 못 나오지. 저는 니스가 지금 전력 상태가요. 순수하게 잘 들으세요. 니스가 지난 시즌에 잘한 건 나도 인정해. 나도 니스를 지난 시즌에 고평가 해가지고 나도 많이 먹었어. 자, 근데 지금 니스의 순수하게 전력이 있잖아요. 10위권 바뀝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뭐 못 먹어도 파리 마인 가봐야 안 되겠나. 또 갈티에 더비잖아요, 그지? 갈티에 더비인데 저는 뭐 마인까지도 충분히 가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볼게요. 아시겠죠? 자, 분데스리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올 시즌에 리그별로 물론 그런 거를 체크를 안 해준 리그도 있겠지만 리그별로 정말 이 팀은 망했다라고 표현한 팀들이 몇 개 있죠, 그지? 몇몇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야? 그 중에 하나가 보험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구장창 그냥 반대만 까고 있잖아요. 맞잖아. 그냥 주구장창 계속 반대만 깐다. 자, 라이프치히도 뭐 물론 올 시즌에 좋지 않죠. 예, 이승이 뭐 당연히 좋지 않은 건 맞는데 보훔은 그냥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보훔은 지금 승점이 1점이에요. 7경기 치러가지고 한 판 무승부 떴습니다. 나머지 다 졌어요. 그때 언제냐? A매치 딱 직전에 영승 팀들 막 한창 버프 있을 때 있잖아. 그때. 그때 심지어 이기지도 못했어. 그때 그냥 무승부 뜬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 뭐 크게 볼 것도 없다. 라이프치히 승을 가는데 대신에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죠. 형들아. 뭡니까? 라이프치히 승을 가고 싶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 배당 한번 보실래요? 배당. (1.19죠) 내 1.19면 뭐 간다 했습니까? 그냥 나는 1.19 뜨면요 뒤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햄무 때립니다. 못 먹더라도 햄무 때려 그냥. 아니야, 마인가라 소리 안 했습니다. 무조건 햄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얘 왜 왁구 무너졌냐? 뭐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왁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더라. 이제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렇냐 저렇냐 하는 당신의 이 인품과 그릇은 평생 가도 시궁창에 살 것 같네요. 아시겠죠? 근데 30kg 쪘어요. 뭐 어쩌겠노? 예? 30kg가 쪘고 또 뭐라 해야 되노?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이런 그리고 애가 이제 둘인데 뭐 외모 관리 필요하나? 아가 둘인데 외모 관리 필요합니까?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자, 봅시다. 프라이부르크 4승 2무 1패. 잘해주고 있죠. 자, 근데 최근에
이 0대0 두 경기가 있었어. 0대0 두 경기. 자, 근데 딱 그 시기에 맞물리는 게 대항전 일정. 그냥 대항전을 시작하자마자 어느 정도 지켜내는 쪽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자, 마인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프라이부르크가 홈인 건 있겠지만 마인츠는 오늘 뭐 결장자가 없죠. 심지어 상대 전적도 마인츠가 프라이한테 상당히 좀 잘 비빕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형님들 2시즌 전에 2년 전에요. 마인츠가 몇 위까지 떨어졌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마인츠가 강등권에서 허덕였어요. 마인츠가 17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분데스리가가 18개 팀이 있는 걸 감안하면은 꼴찌 앞이죠, 그지? 자, 17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시즌이거든요. 17경기 동안 11승 4무 12패를 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초박살난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1승 거둔 게 어디냐?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상대적으로 마인츠가 프라이한테 강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인츠 스벤송 감독. 이 스벤송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프라이부르크한테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안 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프라이가 다음 주 주중에 또 유로파 일정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인츠가 또 결장자가 없다라는 부분. 마인츠는 대항전 일정 없죠. 그리고 상대 전적도 마인츠가 굉장히 좀 잘 비비고 또 한 가지 뭐 감독의 성향 뭐 그런 것들이 감안했을 때 저는 마인츠 프렌 오늘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그렇게 좀 볼게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마인츠 쪽으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켈른 일단 첫 번째 올 시즌에 진 경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진 경기가 우니온 베를린 1대0 패. 딱 한 번 졌어요. 어지간한 팀들한테는 잘 비볐고 대신에 가장 최근 경기에서 저기 보험 상대로 못 이긴 거는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 반대로 도르트문트 자 5승 2패거든요. 5승 2패인데 이 두 번이 한 번은 그때 언제야 형들아 그 브레멘한테 추가 시간 때 3골 내주고 그지? 그리고 그 완전히 분위기 접혀 있었던 라이프치 걔네들 상대로 접대 경기 한번 했었고 그지? 3대 0으로 그때 도르트문트가 진짜 제대로 된 슈팅 한번 못 때렸었지. 그래서 이 2패는 솔직히 우리가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기들이었어. 그죠? 맞아. 추가 시간 3골 주는 거 보면 난 진짜 개소름이었어. 6분 동안 3골 들어갔죠, 그지? 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이 다음 주 주중에 챔스 있죠. 세비야 원정 가야 됩니다. 당장에 도르트문트 지금 결장자도 많은 상황에서 확실히 어려운 거는 맞아요. 지금 상황이. 물론 쾰른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컨퍼런스 일정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경기 일자로 따지면은 챔스가 훨씬 더 빨리 시작하잖아. 그래서 쾰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이틀 정도 여유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결장자도 그렇고 뭐 홈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나는 첫 번째는 도르트문트는 못 가겠다. 도르트문트는 못 가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켈른이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르트문트가 지금 이렇게 전력이 안 좋고 다음 일정이 그렇고 한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기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이겼어요. 그죠? 근데 다 이기면서도 득점도 나름 괜찮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첫 번째로 도르트문트의 득점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쾰른이 홈에서 뭐 뚝배기가 됐든 뭐가 됐든 득점의 가능성은 난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나는 승패 그러니까 쾰른 프렌 이것도 좀 부담되긴 해. 차라리 오버가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도르트문트가 전력이 초박살난 상태에서도 이 새끼들이 꾸역꾸역 골을 잘 넣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 그냥 오버 쪽 접근이 승패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라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자, 프랑크. 일단 프랑크는 다음 주 챔스 일정. 토트넘. 그죠? 물론 홈에서 치르니까 뭐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겠고. 자, 역배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우니온 베를린이 형님들 입장에서 이 우니온 베를린을 실질적으로 형님들이 되게 믿음을 좀 가진 때가 언제냐면은 뭐 20시즌 아니면 21시즌 딱 요때였을 거예요. 요때부터. 자, 근데 요때 20시즌 때 홈에서 한 판 졌나? 두 판 졌나? 아무튼 엄청 잘해주던 시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7위 했었죠. 근데 이렇게 잘하던 때도 프랑크 원정 가서 졌어. 21시즌 5위 했죠.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시즌 11인가 12위인가 그런데 이때도 프랑크 원정 가서 졌어. 아마 그냥 프랑크 원정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걸 주지 않았나 배당을 이렇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분데스리가 1위잖아요, 그지? 그래서 미넨이 이겨가지고 바뀌었나? 아니죠. 미넨이 15점. 와, 어제 이겨놓고 15점이야. 진짜 레전드긴 하다. 베를린이 지금 17점으로 1위거든요. 나는 요 승점을 어떻게든 1점이라도 난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우니온 프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우니온 프렌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니온 프렌 갈게요. 대신에 주력으로 가기엔 좀 찝찝하고 좀 부주력으로 뺐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말했잖아. 우니온 베를린은 대항전에서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대항전에서 잘하는 애들 봐봐 지금 우니온 베를린 지금 대항전 가가지고 두 번 다 졌잖아. 근데 리그에서는 또 잘하고 있어. 어느 번은 패스. 그러니까 대항전에서 잘 못해. 감독 같은 경우에도 대항전 경험이 없어. 그래서 대항전은 나는 일단은 오니온은 나는 무조건 패스고. 차라리 리그에서 지난 시즌도 이 7위 했을 때 그때 컨퍼런스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컨퍼런스 그냥 바로 강탈했어. 그러면서 리그 집중해가지고 5위까지 올라갔잖아. 아시겠죠? 자, 볼프스부르크하고 슈투트. 야, 세계의 대결입니다. 볼프스 승점 5점. 7경기 치렀는데 승점 5점. 슈투트 승점 5점. 아직 0승. 7입니다. 네. 자, 상대 전적상으로는 그래도 볼프스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조금 더. 자, 근데 지난 시즌에
볼프스가 형님들 그 지지난 두 시즌 전에 지지난 시즌 때 그때 4위 해가지고 챔스 갔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말고 지난 시즌에 이제 볼프스가 워낙 못해가지고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잖아. 그때 볼프스하고 붙었을 때 슈투트가 뭐 두 번 다 지진 않았거든요. 두 번 다 지진 않았고 아무튼 뭐 전력에 있어서 순수하게 뭐 전력방으로 보면은 나는 또이또이라 봐. 슈투트 같은 경우에도 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바치 감독 오고 나서 확실히 선수진들을 쓰는 게 좀 달라지긴 했죠. 그래서 선수진들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전력상으로는 순수하게 볼프스가 조금 더 나은 부분 맞아요. 왜냐? 백업 자원들까지 생각하면 뿔때 아리죠. 자, 근데 백업 자원들을 생각하면은 볼프스가 나은 게 맞는데 하지만 백업 자원들까지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선수층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있으면 뭐 합니까? 이기질 못하는데 맞죠? 슈투트 입장에서 아직까지 원정길에서 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1대1은 깔고 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슈투트 같은 경우에도 첫 승을 노리기 위해서 아마 좀 달려주지 않을까. 대신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볼프스가 슈투트 상대로 득점을 꽤나 잘 박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슈투트 프렌에다가 오버 째서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슈투트에 득점이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 오늘 요 분데스리가 배당을 보면요. 분데스리가 배당판을 보면 봐봐. 프라이부르크 마인츠 거의 2배죠. 정배가 2배지. 켈른하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거의 2배 뛰기죠, 그지? 프랑크하고 우니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볼프스하고 슈투트도 거의 그죠? 그리고 이 비슷한 배당을 받은,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뛰기 가까이에 되는 정배를 받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분데스리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라이프치 빼고. 자, 근데 유일하게 얘네만 기준점이 3.5야. 유일하게. 자, 브레멘 뭐 강팀들한테 잘 비비곤 있는데 좀 의외의 팀들한테 2번 지긴 했죠. 뭐 맹그리도 마찬가지고. 자, 아무튼 둘이 맞대결해서 그래도 맹그리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무승부도 꽤나 좀 있어가지고 요 경기는 전 개인적으로 뭐 승패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또 귀신같이 이거를 또 기준점을 3.5를 줬는데 저는 요 경기 솔직하게 말할게요. 무승부랑 오버 역배 2개 째서 갑니다. 무승부. 이게 지금 2배가 넘습니다. 오버 역배는. 어느 한 팀이든 뭐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둬서 이렇게 배당을 준 것 같아. 난 내가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이거를 뭐 그거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아싸리 그냥 안 가도 돼요. 라이프치히 빼고 비슷한 배당일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점대 배당일 받은 팀들 상황에서.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솔직히 갈만한 경기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브레멘이 뭐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경기들도 나오기도 했고, 그죠? 얘네들은 기복이 너무 심해. 잘할 때는 분명히 잘했다가 못할 때는 좀 말도 안 되게 또 질 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뭐 딱히 갈만한 경기는 아니다. 아시겠죠? 맹그리가 잠시만 그때 프라이부르크랑 붙어가지고 묻었지 않나 0대0. 0대0 묻기도 했고. 그러니까 둘 다 경기력에 대한 기복이 확실히 좀 있기 때문에 나 솔직히 좀 갈만하진 않다. 그렇게 좀 볼게요. 아시겠죠?